안녕하세요. 뚱짓달리아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101번째 랑주시의 범죄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1부 마지막에 그 바달라가 이제 랑주하고 애리조나 짐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는 장면인데요. 그 작은 그 대화들 시절의 대화가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비디오 이래요. 그 쓸데없는 그 조항 같은 거 읽지 말라고, 그거 다 여기서는 잡설이에요, 이렇게 그 번역을 했는데요. 아, 그건 멍청한 짓이야. 그 계약서 같은 거 읽는 거.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C'est idiot mais nécessaire. 그게 멍청하게 보이지만 그거 꼭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랑주 씨가. 그러니까 뭐라, très intelligent. 너 아주 똑똑하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졸리시니아티라고, 아, 사인 너무 예쁘네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런 작은 대화들이 지금 사실 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 사기꾼하고 하는 사람의 입장인데, 그 안에서 저런 조그만 대화들은 되게 좀 예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그 악역으로 만들지 않는, 악역이면서 되게 친근감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배역에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이 1930년, 1900 전쟁 이후에는 그런 부분이 좀 더 퇴색됐다고 할까요? 좀 줄어들었다고 할까요? 분위기 자체가 점점 어두워져 가는 분위기죠. 이때 1930년대만 해도 되게 밝고, 그 안에서 그 재치가 넘치면서도 그 악당과 뭐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그래도 서로 엮여서 생활을 하는 그런 단면들을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런 장면이 이어집니다. 자, 지금 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온 겁니다. 경찰이 와서 지금 누가 다쳤다고 합니다. 그 샬리라고 아까 그 젊은 연인이 있었잖아요, 에스테라고. 그 젊은 친구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트럭하고 부딪혀서 다리를 크게 다친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 있는 겁니다, 저렇게. 근데 이런 부분도 이 시절의 하나의 단면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뭐 거리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무심하게 좀 구경거리 정도로 생각하다가 그냥 차갑게 이렇게 지나가게 될 건데, 이때는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식이 다친 것처럼 걱정을 합니다. 테리블, 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 하면서, 그리고 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저기 에스텔도 들어왔고요. 에스텔 옆에 샤르데 부인. 네, 둘이 그 그로플랑으로 이렇게 그 클로즈업으로 잡히면서 샤르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죠. 찰리에 대해서. 이쪽 반대쪽도 네,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하고, 이제 저기서 모두가 자기 일처럼 생각하면서, 그리고 에스텔은 기절을 하고요. 그 옆에 에스텔을 막 부축해서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달라죠. 뭔가 암시가 있는 겁니다. 바달라가 안으로 에스테를 안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이 작은 마당에 이제 그 동네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강아지도 있고요. 저 당시의 풍경인 것 같아요. 빈번히 드나드는 사람이 저 우체부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뭐 늘 일어나는 일이죠. 옆방이라고, 여기 아니라고, 잘못 가져왔다고. 왼쪽에 그 샬리가 누워 있고요. 샬리가 병원에 안 간다고 막 그랬거든요. 벌써부터 이제 기브스하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이제 한 2달 동안 그 기브스를 하고 거기에 그 붙박이처럼 있으려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선에 샬리의 어머니, 그리고 한쪽에는 여기 문직이죠. 각종 뭐 잡다한 일들을 처리하는 분이고요. 이분이 근데 예전에 젊었을 때 전투를 했나 봐요. 그래서 맨날 그 똥킹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 문지기 분이 이제 본인의 전투 경험을 얘기하면서, 아니, 인디안 얘기 쓴다고 그런 얘기는 내가 더 잘 쓸 걸. 당신은 그 똥킹 전투고 그거는 인디안 아니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 오늘 옷 꽤 멋있게 입었다. 샬리가 이 라운지한테 얘기하는 거죠. 혹시 여자 만나냐? 아리조나 가져왔다는 거죠. 이제 아리조나가 출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되게 재밌을 거야. 3명의 강도가 6천 명의 월급을 갖다 훔치는 장면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약간 상징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 명이 와서 돈 받으러 왔잖아요. 그때 막 그 전에 직원들이 막 올라가면서 이번 달 월급도 안 들어오고 월급을 받달라가 주지를 않는 겁니다, 지금. 약속이 있어서 간다고 하는데 약속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그 샬리하고 지금 사랑에 빠져 있는 에스텔하고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에스텔한테 어머니 아버지 물어보니까 아버지는 본 적이 없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상당히 이제 다 불운한 가정에서 있는 거죠. 그런데 물어봅니다. 당신 그 멕시코 애리조나 가봤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안 가보고 그렇게 글을 쓸 수가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 읽어보기만 했죠. 아니고 트레 도큐멘테 하면 나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엄청 많이 찾아봤어요. 그리고 말은 탈 줄 알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글을 쓰는 거죠. 이 부분,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표현해내는 거죠. 여기서는 저는 자크 프레베르의 생각들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냐? 주스파? 나도 모르겠지만 만들어낸다고요? 행방때 멕시코, 르솔레이. 자, 레플레그, 라무, 레블라그. 여기서 저는 자크 프레벨의 어떤 느낌들을 봤거든요. 작가란 무엇일까요? 뭔가를 쓰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멕시크, 장소, 그리고 르솔레이, 태양, 그리고 꽃, 사랑, 농담. 이 5가지만 있어도 모든 인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장소가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의 어떤 태양이라는 걸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 에너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꽃. 꽃은 우리가 에너지를 갖고 살아가는 방식에서의 어떤 결과물, 꽃, 어떤 목적, 그 다음에 사랑.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겠죠. 그리고 레블라그, 이 부분 중요합니다. 어떤 농담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 나갈 수 있는 그 가벼운 농담들, 그런 농담들이 있어서 그래서 영화에서도 중간중간에 어떤 농담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도 그 어려운 현실을 버텨갈 수 있는 5가지의 제일 중요한 것들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30년대 영화를 그 5가지의 단어로 요약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영화도 그 5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단어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 너무 좀 예쁘고 좀 귀여운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드브릿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이라는 거는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뭔가를 갖다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하고 닮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화도 그렇고. 본인이 어떻게 해서 여기 이사 오게 됐는지, 어떻게 이제 쫓겨나게 됐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기가 요새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 샬리에 대해서. 그 영원히 저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믿지를 않는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여기 나왔겠죠. 근데 긴가민가 하는 거죠. 근데 문득 생각이 듭니다. 둘은 이제 만나려고 했는데 이제 랑주도 이 여인이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저 여인도 여기 있기 싫다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버립니다. 그 전에
그러고 있는데 한 여인이 다가와서 담배를 달라 그러니까 여기 까멜 담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다 가지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자는 또 거리의 여인인 거죠. 그래서 잠깐 쉬고 가면 안 되냐고 하면서 데리고 가는 게 끝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랑띠는 이 까르데 부인은 관심이 엄청 많잖아요. 애리조나 짐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애리조나 짐에서 자꾸 약만 먹는 얘기가 나오냐. 그러니까 처음 듣는 소리인데 봐라 3페이지, 6페이지, 9페이지 그러면서 심지어 얘기까지 합니다. 갑자기 애리조나 짐이 총을 내려놓고 주머니 속에서 빨간 박스를 꺼내면서 말했다. 이 약을 먹으면 너가 용감해질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얘기합니다. 미쳤다. 너 말도 안 돼. 이거 뭐? 이거면 그러면 직접 가서 얘기해야지. 이제 에스텔이 갑자기 그 샬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죠. 관심 없다가 샬리에 대해서 아니 저 보고 싶다고 안 하던가요? 그러니까 너 얘기 전혀 안 하던데 하면서 일부러 그 거짓말을 합니다. 엄마가 에스텔 당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하던데 그러면서 이 같이 있는 여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아까 밖에 나갔더니 랑주 씨하고 같이 만나고 있더라고. 저런 여자를 어떻게 계속 찰리하고 만나게 해 하고 일부러 못 만나게 한 거죠. 좀 어긋나게 된 겁니다. 드디어 바달라한테 항의를 하러 왔네요. 너무 놀랬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확실히 아주 유연한 연기를 보여줍니다. 저 공간을 가로지르면서 쉴 새 없이 부드럽게 몰아치면서 라운주에게 할 말이 없도록 만들거든요. 당신을 위해서만 어떻게 우리가 애리조나 짐을 할 수 있겠냐. 당연히 그 작가는 우리를 좀 도와야지. 돈이 드는 거잖아. 하면서 그래서 광고 조금 넣었을 뿐이야. 네, 그러니까 3페이지, 6페이지, 그리고 마지막에도 있다 그러니까 당연하지. 마지막에는 더 중요하고 다 돈이 드는 거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예술가고 꿈을 꾸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현실에 살고 있지 않니? 그런데 현실 중에서도 깰레뽀크라는 말을 합니다. 이 시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시대인가. 이 시대가 어렵긴 어려웠고 그런데 이제 깰레뽀크라는 말을 쓸 때마다 왜 그렇게 웃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시대에 맞춰서 살아야지. 근데 우리가 어떤 시절에 살고 있는지 알아? 깰레뻑. 예, 내한테 권하면서 모든 걸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잡지를 저렇게 넘기는데 거기에 우편물을 발견합니다. 아, 당신한테 온 건데 당신이 없어서 제가 대신 사인을 했죠. 그러면서 한 2주 정도 된 건데 이게 나라에서 이 사람에 대한 조치를 하는 아주 엄중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그냥 밀치면서 너 바보 아니냐 하면서 그리고 이제 비서를 부르죠. 너무 이제 화난 것 같다, 파트롱이. 중요한 편지를 깜빡하고 있다니 이 멍청한 녀석 하면서 화를 내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압권이거든요. 사실 이 공간이 어떻게 쓰이는 공간입니까? 바달라의 사무실인데요. 사실 이 바달라의 사무실에서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한테 자기의 투자자한테 아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랑주를 부리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인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드디어 이제 여인의 대화의 차례인데 첫 번째는 까르데 부인 발랑틴하고 예전에 모종의 관계를 암시하는 그런 얘기를 좀 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에디트하고 관계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어제 벨그너 만났다 하면서 나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너가 좀 가서 좀 뭘 하면 안 되겠냐 그 집에 가서. 그러니까 뭘 하라 그러니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 남자가 라니막스도 갖고 있고 여자를 좋아한다고. 그리고 미봉 살아있는 사람이고 여자를 좋아한다고요. 그리고 당신 같은 머리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뭘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에피 그러지 말라고. 아, 너 그렇게 순진한 척 하지 마.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가서 해결을 해달라고 막 미는 거죠. 등을 떠미는 거죠. 옷까지 입혀주고요. 그리고 3층에 그 사람이 사는데 뭐 사무실도 엄청 크고 찾기 쉬울 거라고 택시 타고 가라고 해서 떠미는 거죠. 여자한테 가서 해결을 하라고 저렇게 합니다. 그때 동시에 에디트가 나가자마자 바로 이 에스텔이 들어오는 거죠. 네, 에스텔을 서서히 건드리고요. 그 와중에 교차 편집되면서 이제 에스텔을 사랑하는 이 찰리를 보여주는 거죠. 에스텔을 만났다고는 얘기를 안 하고요. 어떤 여자를 만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호텔까지 갔다고 하면서 막 얘기를 지어내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가 에스텔이라는 거 알게 됐으니까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나 에스텔하고 사랑하는 사이인데 이러면서 막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텔이 누구를 갖다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게 넌지 몰랐다. 내가 너한테 얘기한 거는 정말로 내가 막 지어낸 거다. 미안해 하면서 달래는 거잖아요. 나 얘기 잘 만드는 거 알잖아. 여기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아, 여기서는 왜 문을 잠그는 거죠? 하고 깜짝 놀란 얼굴을 하고 있는 에스텔을 보여주는 거죠. 바달라의 표정. 무언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에스텔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발랑띠는 계속해서 그 관심이 있습니다, 랑주한테. 그래서 저녁 같이 먹자고 자꾸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고 이제 큰일 난 거죠. 법이 집행되면 이제 감옥에 갈 수 있으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가방 싸서요. 사랑에 빠졌구나 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죠. 여기서도 이제 어느 정도 뉘앙스가 나오는 거죠. 예전에 우리 사장님이랑 바달라하고 그런 사이 아니었어? 이제 바달라가 가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러 온 겁니다. 나 사실 돈을 좀 갖고 있긴 해. 그렇지만 나 사랑에 빠졌거든. 그래서 거기 옷도 사야 되고 빌려줄 돈이 없는데 하면서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예전에 이제 서로 간에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돈이 좀 필요한데 항상 당신 돈 갚았지 않냐 하면서 돈을 빌리고요. 에스텔이 그 바달라하고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발랑틴한테 바달라에 대해서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 장면들은 영화에서 나오지 않는데 바로 얘기하는 거죠. 에스텔한테 내 말 잘 들어. 바달라는 완전히 사기꾼이야. 이 정도가 아니고요. 르 플리 그랑 살로 그 제네 자매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아는 남자 중에서 가장 더럽고 치사한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골똘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바달라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가방을 쌌고요. 거기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에디트가 얘기하죠. 나는 어떡하라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같이 똑똑한 여자가 무슨 일이 있겠어. 너 알아서 잘 하겠지 하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한 남자가 여자한테 붙어 먹는 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 남자는 매번 기차역에 가보면 항상 울고 있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를 데리고 온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그 손수건하고 그런 걸 준비하고 그런 남자를 기다리라는 듯이 그런 남자를 만나라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중 나올 때 손수건도 준비하라고 하면서 저렇게 웃어 넘깁니다. 모든 걸 이제 장난스럽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5프랑이라고 하니까 15프랑을 탁탁 냅니다. 밭달라가. 그리고 나서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편지할 거죠? 당연하지. 그래서 이제 이 에디트도 가려고 하는데 담배값이 계산이 안 됐다고 두 값을 산 거예요. 그리고 24프랑인 겁니다. 예, 밭달라가 이런 종류의 사람인 거죠. 그리고 밭달라가 타서 아무 생각도 없을 때 저 틈 사이로 손수건을 흔들면서 얘기하죠. 즈댐 하는데 즈따드 그래 나 너 정말 좋아해 하면서 건성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저기서 이제 어쩔 줄을 모르고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랑하는 이가 떠났군요 하고 한 남자가 진짜 붙네요. 잠깐 한잔 할까요? 우리 조금 좋은 시간 보내면 어때요? 하면서 데려가는 이 장면 속에서 음악이 흐르면서 상당히 길게 이 장면이 보여지거든요. 1930년대의 영화들, 이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터치는 심각한 그런 부분들을 아주 농담 삼아 그리고 가볍게 넘기는 것 같으면서도 이런 장면을 통해서는 그 안에 인생의 서글픔과 그런 씁쓸함을 은근히 내보이는 그런 장면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 길이가 꽤 길게 연출이 되지 않았나. 저 마지막 헤어짐 뒤에 그 발라드, 서글픔의 발라드가 저렇게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아주 특별한 그 연출, 무성영화 시대에 이렇게 움직임 같은 느낌을 주면서요. 한 명은 저렇게 떠나고 서글픔에 울고요.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 사람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전철이 지나가는 다리 밑에서 하면서 노래를 통해서 그 여러 공간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전에 대사에서는 뭐 길가에는 그 불황자들과 사람들이 뭐 있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한테로 이렇게 카메라가 옮겨온 거죠. 그 노래를 부르는 이는 바로 플로렐입니다. 말랑틴 역을 하고 있는 플로렐. 원래 제가 설명드릴 때 저런 뮤지컬 가수라고 했죠.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잖아요. 별빛 아래서 나의 별은 어디 있을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그리고 낮 동안, 밤 동안 이러면서 노래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종의 그 자기의 인생을 저 남자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끝부분이 중요합니다. 항상 그 프랑스 노래 중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대사 부분하고 노래 부분을 같이 저렇게 그 교차시키면서 노래할 땐 노래하고 저렇게 말로 서정성을 좀 더 돋보이게 하는 노래들이 많습니다. Beyond all that wall. 결국은 슬픈 인생을 산다네. 이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글픈 사랑 노래인 거죠. 아까 그 바탈라가 떠나고 뒤에 쓸쓸히 걸어가는 에디트가 있었다면 여태까지도 자기한테 맞는 남자를 만나지 못하고 열심히 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서글픔을 가지고 사는 발랑틴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죠. 아니 에스텔 만났다면서 다 이제 소문이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텔은 찰리를 사랑해. Oui, il est gentil. 그 자전거 타는 La 애, jeunesse avec la jeunesse? 라조네스, 라조네스. 젊은 애들은 젊은 애들끼리 사랑을 해야지.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Une femme? 그 애리조나 심에서 엄청나게 예쁜 멕시코 여자가 나오던데 그 여자 누구를 Une femme? 의미하는 거야 하면서 혹시 나 아니야 하면서 저렇게 이제 키스를 하는 장면이고요. 이 장면도 이제 또 명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닷달란데요. 중간에 너무 안에 덥다고 하면서 나와서 신부와 얘기를 하는 거죠. 둘이 서서요. Un prêtre est un homme. 그러면서 아니 담배 괜찮냐? 그러니까 뭐 괜찮아요. 담배 자체는 죄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신도 신부지만 결국 사람 아니냐? 아, 예, 맞죠. 예, 우리도 사람이죠. Non, mon père. 그 입는 옷만 틀리고요. 그러면서 옷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의 그 군대 복장처럼 우리한테는 복장이 바로 이 복장이죠. C'est le costume de notre ministère. Costume de la notre militaire. 우리 군대의 옷이죠. Ah, on peut penser grand peu, mais ça. 그 옷만 입으면 뉘앙스를 주는 거죠. 어디든 존경받잖아요. Ah, et là, 그리고 요새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막 곳곳에 사기꾼이 들끓고 깰레포크 또 여기서 얘기합니다. 아, 참 이 시대에 살기가 힘들군요. une époque. 깰레포크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Oh, comme vous dites, mon père. 네, 우리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인 거죠. 하면서 아주 또 그 안에 뼈가 있는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